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단도직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인가? 수사 기소 분리가 지켜지겠는가? 논쟁적 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중수청, 공소청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뭐 정리가 됐다기보다도 예.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시기 전에 당대표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좀 수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 뭐 중수청, 공수청 관련해서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라든가 또는 구조 또는 공소청의 역할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거든요. 예. 좀 더 다양한 주장들을 당이 수렴해갖고 수구해갖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수사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런 제도 개혁에 좀 건전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애초에 그 논란의 시작점이 법안이잖아요. 입법예고안.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그 국무총리실 하에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 돼갖고 검찰개혁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어 왔거든요. 관계 부처 간의 논의가 됐었고 당연히 또 대통령실과도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정부의 뜻이나 또 대통령의 뜻도 반영되어 있죠. 다만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안이 결정됐으니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연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나 대신 맞느라고 고생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님께 했는데 네. 이 사안도 해당된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한 39년 전에 처음 만나갖고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나가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정치를 계속 같이 해왔고 대통령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저는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공유해 왔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뭐 단정적인 제 입장을 낸 바가 없는데 또 일부 또 지지자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약간 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장관이 법무부에 들어간 뒤에 검사들한테 휘둘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전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 시민운동을 했었고 정치에 입문해갖고 국회의원을 해오면서 뭐 법사위도 많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주장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당했는지 검찰 수사권의 그 남용, 뭐 표적 또는 조작 수사로 인해 갖고 그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저도 함께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고 또 무죄라는 주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검찰의 논리에 또는 검찰에 포획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중수청, 공소청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중수청은 지금 수사사법관을 도입하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사법관이 되면 애초에 검찰개혁을 하려던 취지에 반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검찰이라고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수사권은 제한되긴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던 거고 그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곳이 검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있는 분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할 거기 때문에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밖에 제야의 많은 변호사들 또 검찰 경험이 없는 또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또 법조인들도 참여할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할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제2의 검찰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검찰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기소권이 없고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공소청은요, 그러면 공소청은 기소를 하죠. 공소 유지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주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즉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선 공약과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검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를 개시할지에 대한 전권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이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에서는 수사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안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네. 1차 수사기관들 경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1차 기관의 수사가 한 점 오류가 없는 무오류로 완결된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완수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만약 보완수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보완수사 요구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수사가 지연됩니다. 오히려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찰과 경찰과 사이에 전면적 협조 관계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수사는 만약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두면 전 크게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시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서 수사를 다시 하게 해서 가지고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라는 취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로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의 사건, 공소시효요. 예,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좀 부실하거라든가 입증이 좀 안 됐을 때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넘어갔는데 증거 수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일부만 좀 부실하게 수사가 되어 왔을 때 보완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안 되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지 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런 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고 네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뭐 검찰에 관련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들 만나갖고 상황들을 좀 수사의 현실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절대 이게 다시 과거의 검찰과 같은 그의 권한을 갖다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 않는 건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이나 저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포위돼 있어 갖고 네.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검찰에 피해를 본 분들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명하게 불가역적인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정부와 또 어떤 대통령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 갖고 네. 분명한 좀 대안을 좀 만들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예. 더 있죠? 네네.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잇따라 이제 나오고 있고 예정돼 있죠.
벌써부터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내란이라는 아주 특수한 사건에서는 네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뭐 그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다만 대통령의 사명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국민 통합의 요청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건에 관련해서 어떠한 범죄에 관련해 갖고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권에 대한 좀 본질적 제한이 아닌가. 네. 약간 위헌 논란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 사면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저는 그 내란 사건과는 별개로 그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명권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척결, 종식을 줄곧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고민을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예. 그 이재명 정부 하에서 내란 가담자라든가 예. 내란에 중요한 인물 종사했던 사람들 또 주범인 또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면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제 그 이진관 그 판사에 의해 갖고 어쨌든 이게 내란이다. 이게 위로부터의 구태타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게 규정이 지어졌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 갖고서 뭐 사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면 자체가 어떤 민주적 헌정 질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에 여러 일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체 규모가 파악이 다 아직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친일 행위의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그 재산 환수가 돼 있는데 대개 상당 부분 처분됐거든요. 땅을 판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거죠. 처분된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저희들이 환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 두 건의 소송을 갖다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친일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처분됐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일 재산 귀속법을 저희들이 올해 중점 법안으로 저희 준비를 해갖고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미 제출은 돼 있습니다. 아, 그건 법무부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예 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좀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갖고 국회에서 좀 친일재산 귀속법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그 재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한 적도 있는데 법안이 올해 통과될지가 핵심이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그 당대표 아니 원내대표 면담 요청을 했고요. 예. 법사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런 그 친일 재산 귀속법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취임 이제 한 6개월 됐죠. 7월 29일 날 취임했습니다. 예.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법무부의 법무행정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코스피 5천이 거의 좀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긴 한데 서민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반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들 또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경제 형벌을 좀 합리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의논해 갖고 뭐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기업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벌로 할 게 아니라 과태료라든가 또는 과징금들 이런 행정처벌로 하고 그렇게 해갖고 기업인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형벌 때문에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를 좀 확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어떤
대기업의 경영인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뭐 일반 중소기업인도 마찬가지죠. 배임죄에 관련해 갖고 올해 상반기 안에 원칙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고 또 다만 유업행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가 없게 대안 입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 되고 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재소자 관리라든가 출소자 관리, 모니터링 네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법무부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들을 과거에 많이 뭐 받고 저도 썼거든요.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예. 법무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법무부의 일은 검찰 일만 있는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교정, 범죄 예방, 출입국 외국인 관리인데 교정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수용 능력이 5만 6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실제 수용자는 6만 5천 명이 육박하고 해갖고 예. 수용률이 13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교정 공무원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빠르기 때문에 올해 핵심적으로 교정 시설을 좀 확충하는 데 집중하려고 새로 지어야 된다. 예, 그것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예. 한 5천 명 정도밖에 수용 여력이 없는데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6만 5천 명의 수용자 중에서 9,500명 가까이가 성범죄자입니다. 7,400명, 500명 정도가 마약 범죄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라든가 물적 기반들이 너무 부족해요. 전 그래서 좀 국민들 좀 관심 가져주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 가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범죄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자발찌 부착한 분들,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지금 범죄 예방 정책국의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27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37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매우 부족한 상태죠, 사실. 예. 아, 그 교도소나 구치소를 새로 짓는데 10년이나 걸리나요? 지금 다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민원이 많습니다. 일단 그게 국민들이 조금 약간 혐오 시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느냐의 예. 문제네요. 그런 문제들이 뭐 해결이 안 돼 갖고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든지 올해 좀 해결해 갖고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예. 당장 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정 인원들, 출입국 뭐 범죄 예방 인원들은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네요. 잘 들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